제가 쇼피를 막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걱정은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쇼피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하면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좌측 영어 메뉴 버튼과 함께 오른쪽에는 중국어로 공지가 올라와 있어 정말 혼란스러웠으며, 고객이 접속하는 프론트 페이지 역시 정말 상품이 팔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국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인터페이스 화면이 정말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피 대학 매뉴얼이나 배우고 따라할 영상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였을 뿐 현재까지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쇼피지파지까지 상품 배송을 한다는 것 빼고는 국내 온라인 마켓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보 셀러인 저에게 정말로 막막하고 어려웠던 것은 바로 제가 상대할 시장과 고객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너? 사실 동남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더위, 놀기 좋은 저렴한 물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망고스틴 이외에는 없었으며, 그나마 최근 박항서 감독님으로 인해 스즈키컵 정도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무작정 쇼피셀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서도 고객과 시장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초반에 리스팅한 상품도 화장품이나 K-팝 구즈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쇼피 시작 후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다른 셀러가 고려온단 비타민C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깊은 현타가 왔는데요. 할아버지 담배 냄새가 섞인 진한 박하향으로 기억되는 노년층에 친숙하다는 이미지를 가진 고려온단을 동남아 사람들이 알고 구매했다는 놀라움과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셀러를 하겠다고 뛰어든 무식함을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 분석 및 고객에 대한 여러 영상 등을 찾아봤습니다만, 학습 관점에서 경제, 종교, 정치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거나 교민들의 일상 블로그나 여행지의 여행 정보를 다루고 있을 뿐 저와 같은 셀러에게 필요한 상품 판매와 연관성이 높은 실용적인 정보는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8개월차 쇼피셀러의 살얼음과 같은 얇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쇼피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동남아 기본 지식 제1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으며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쇼피셀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저는 중동에만 있는 줄 알았던 무슬림이 동남아시아에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는데요. 주요 무슬림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이며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대만에도 일부 무슬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 쇼피셀러는 할랄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할랄은 음식부터 의약품, 도축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일종의 규범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랄은 몰라도 무슬림은 돼지고기와 알코올 섭취를 못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주류 판매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코올이 피부에 흡수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도 판매 시 주의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이미 동남아 현지 유명 쇼핑몰에는 에뛰드하우스, 네이처 리퍼블릭과 같은 한국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만,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일지라도 한국 제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또한 식품 내에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 섭취를 원치 않는 고객들로 인해 식품 성분에 대한 문의를 자주 접하기도 하는데요. 과거 무슬림들에게 돈지가 함유된 쇼트닝은 무조건 피해야 할 식품 성분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식물성 팜유가 돈지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 없더라도 포크 프리 또는 노 포크 인사이드라고 알려줌으로써 비교적 쉽게 고객 응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문의는 같은 무슬림 국가라 할지라도 인도네시아보다는 말레이시아 고객들이 더욱 철저히 따지는 편인데요. 양 국가는 민족적 동질감이 있으며 같은 말레이 언어를 쓰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무슬림이 인도네시아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는 패션 카테고리 상품 판매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두 국가 모두 히잡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히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인도네시아가 훨씬 자유로운 편입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히잡은 화려하고 밝은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어두운 단색 계열로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의류 패션 상품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셀러라면 위 국가별 색상 차이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육을 포함하고 있는 롯데 런천 미트는 오히려 말레이시아에서 더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인들 때문인데요.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중국인들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최대 돼지사육 국가입니다. 돼지뼈 육수로 만든 바쿠테와 같은 음식을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은 가뜩이나 보수적인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이 식품 성분을 민감하게 체크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동남아인들의 소득 수준입니다. 만일 당신이 얼마를 잃어버리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속상한가? 라고 물어보면 제 주위에는 5만원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만, 동남아인들은 5천원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사해본 이유는 통계만으로 실제 소득을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동남아인의 5천원이 그 10배인 우리의 5만원과 같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월 평균 급여가 약 300만원이므로 그 10분의 1인 30만원을 동남아시아 월 평균 급여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감안한다면 쇼피 판매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수고하였던 락토핏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리 와.
락토피 골드를 판매하시는 셀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통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10개짜리 소포장으로 쪼개 팔았을 경우 손은 더 가지만 매출 및 마진이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방문자가 많아지므로 고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유사하게 맥심 모카 커피를 10개 단위로 묶어서 판매하기도 했었는데요. 고작 이거 팔아서 그거 먹고 인건비나 나오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잠재 고객과 인구수, 판매 전략 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 결제 문화인 COD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영어로 써놓으니 대단해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짜장면, 치킨 배달을 생각하면 매우 쉽습니다. 휴대용 카드 단말기가 없던 시절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기사님에게 직접 현금으로 결제를 했었는데요. 쇼피의 COD는 쇼피 배송기사가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한 후 수금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현실에 맞춰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온라인에 접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COD는 쇼피 셀러를 시작하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으로 지금도 비싼 물품이 COD로 판매가 되면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고객 미수치로 인하여 상품이 자동 취소 후 폐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OD 없이는 필리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필리핀 쇼피 판매의 필수 옵션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온라인 직접 결제가 저조한 이유는 은행 계좌 개설과 유지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필리핀에서는 계좌를 유지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 현재까지 전 국민의 20%만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렇듯 불필요한 신뢰 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번째, 동남아시아 손님들은 전반적으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국 고객이 불닭볶음면이라면 동남아시아는 진라면 순한 맛입니다. 고객이 특별히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동남아 고객들은 식당에서 서비스로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면 그 즉시 단골 고객이 되는 40대 한국 남자와 같습니다. 손님들에게 줄 작은 사은품과 함께 좋은 리뷰를 해달라는 메시지 카드를 같이 넣어 보내보십시오. 금방 별 5점짜리로 넘쳐나는 리뷰 페이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셀러들이 가장 판매하기 선호하는 제품이 바로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판매를 시작하려는 초보 셀러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색조보다는 스킨케어를 먼저 시작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동남아 고객에게 접근하기도 좋으며 판매 관리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사우나와 찜질방을 좋아하고 우수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피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남아인들이 많습니다. 피부는 90%가 유저. 또한 한 제품당 색깔별로 수십가지 옵션을 보유한 색조 화장품에 비해 스킨케어 제품은 두세 가지 용량 옵션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쉬우므로 네이버 사입 시 품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모공과 피지가 많고 어두운 편인 동남아 고객들은 블랙헤드 제거 등 클렌징 계열과 피부 트러블 완화, 화이트닝 계열의 상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양한 국가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셀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지식의 한계와 본업을 챙겨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하여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남아 셀러가 되기 위한 기본 지식들에 대해 수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끝!